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증시전망 8월 20일 화요일 증시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는 지난 두 번 동안에는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온다고 녹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모두 다 제가 만든 자료들인데요.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데일리 보는데 제가 또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게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제 데일리라든지 도움되는 자료들도 드리고 가끔씩 이렇게 생활 지식도 보내드리는데요. 이런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사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셔서 968분 계신 방에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물론 저는 리딩은 안 합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참 중요한 시점인데 우선 어제까지 월요일까지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8월 초에 폭락을 한 후에 일단 V자 반등을 딱 하고 원점에 거의 오니까 다들 이제 여기 숨고르기를 하죠. 아, 여기까지 다시 이제 원점을 회복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수급도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보면 그동안 지난 8월 2일부터 8월 5일, 8월 2일부터 사실 8월 한 8일까지 외국인이 야무지게 팔았거든요. 8월 2일부터 한 8월 8일까지 야무지게 팔았었는데 특히 8월 2일과 8월 5일에는 순매도가 2조 3천억이나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지난주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외국인들도 단타하는 외국인 혹은 비성적인 외국인도 많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에 참 연기금은 고마운 일들을 했습니다. 연기금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오키에서 특히 8월 5일, 6일에는 유가증권 4,700억 이상 또 투신도 샀어요. 아마 연기금이 투신에 맡긴 펀드에 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연기금도 투신도 8월 13일 이후에는 소폭 순매도 하면서 숨고르기 관망 그러니까 8월 19일 월요일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쭉 오르다가 땀을 한번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한데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아주 강력한 의미 있는 상승 나스닥도 7월 말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그걸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겠다. 아주 의미 있는 그래 월요일 나스닥 지수 1.4%를 상승했는데 그 상승을 주도한 것이 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요 7월 말 주가를 회복한 뿐만 아니라 이걸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상 최고가에 다가가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호사가들 주식시장에는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떠드는 호사가들 빠지면 온갖 나쁜 얘기를 막 해대는 호사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상투와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그 호사가들이 AI 과잉 투자론 빠지니까요. AI 과잉 투자론부터 뭐 AI가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네. 어쩌니 지금 초기인데 AI는 거대한 AI 혁명의 초기인데 뭐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자체부터 굉장히 비논리적 얘기인데 보기 좋게 그래서 엔비디아 판 사람만 속상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가 미국의 고용 지표들도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고 고용 지표 둔화도 완만하다.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아닙니까? 뜨뜻미지근한 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딱 좋은 상태. 그러니까 그동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호사가들 입방아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지금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서 엔화도 강세고 우리 원화도 강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기 힘들죠.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좋죠. 주식을 사도.
주식도 먹고 환차익도 먹고 이런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순매수하기 딱 좋다.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환경이다. 수급이 좋죠. 자, 그래서 일단 볼 때 외국인들은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이쪽으로, 외국인들은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내 기관들이 좀 반도체, 우선 당연히 AI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래서 보니까 기관들이 산 주식은 HPSP, 제우스 실적 좋았고요. 한미반도체도 좋았고, PSK 홀딩스도 좋았죠. STI 다 좋았습니다. 요들로 특히 이 중에는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STI는 아무래도 이들 종목은 좀 HBM 관련 장비 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HPSB 같은 거는 미세화 수혜주, 일부에서는 9월 초에 특허, STY 특허에 따른 뭐 판결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단견이다. HPSP는 수출 비중이 75%예요. 국내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던 TSMC도 HPSP 장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쓸 정도로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25%에 불과하고 특허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는요, 특허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만약에든 뭐 자동차다 하면 내가 그 자동차를 사서 뜯어봐가지고 이건 니들 우리 거 그대로 뺏겼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비를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HPSP가 ST 장비를 갖고 사와가지고 분해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허 분장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HPSP가 어떤 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뭐 ST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 HPSP가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 장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야 뭘 입증을 하죠. 그래서 특허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비중이 높고 고압수소 아닌 고압수소 이 잘못하면 폭발하고 수소 폭탄 아닙니까? 고압수소 잘못해서 반도체 라인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장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청자님은 그 팩트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지금 사고 있고 원익 QNC, ISC도 이번에 실적 좋죠. ISC는 제가 이미 초기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수페타 실적이 다 좋았어요. 이들은 다 실적이 좋은 쪽으로 기관이 좀 사고 있는 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니까 다시 바이오 얘기를 합니다. 왜냐, 바이오는 다들 실적이 다들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참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오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도 하면 혹자는 9월은 바이오가 약했다. 그래서 8월까지만 바이오 봐야 된다. 이런 또 나름 또 전문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있어요. 그건 뭐 어쨌거나 과거의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얘기되는 게 SK바이오팜 이번에 그 2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재조명 받고 있는 것 같고 리가캠바이오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 리가캠바이오는 제 카페 리포트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핵심 말씀드리면요. 이 항체가 있고 그 항암제,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 이 톡신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한 링크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ADC라 그러거든요. 이게 안티바디고 이게 케미칼이고 톡신이고 연결 요거 이제 그래서 이게 안티바디 드러그 이게 드러그죠. 참 드러그고 안티바디고 컨주게이트 이게 ADC인데 이게 핫합니다. 항암제 표적 항암제 방법 중에 핫한데 리가캠바이오의 링크를 만드는 링크 부분에는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굳이 링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항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리가캠바이오의 링크 당신 거 합시다. 그리고 잘 되면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는 이래서 플랫폼 기업적 성격입니다. 드러그는 이미 다 항암제에 대한 이 톡신, 드러그는 다들 있기 때문에
항체 업체들이 리가켄바이오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다음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항체 쪽을 만들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링커에서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남아 있는 게 우리가 고민이 이겁니다. 이번에 실적 호전 나왔는데도 화장품, 식품 변압기들은 실리콘투 같은 것도 실적 호전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고요. 삼양식품, 뭐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나왔는데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이 하락들은 8월 초에 비이성적 하락과 비슷하지 않나. 맥락은 뭐냐? 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없다. 좋아. 실적이 다 좋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니? 뭐 또 지금까지 좋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좋아질까? 이 굉장히 막연하고 심리적 얘기죠. 그런 분들은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돈 벌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 제발 천지겠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좋은 매수 기회다,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스마트머니가 똑똑한 돈들이 어디서든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히 제가 그동안 쭉 강조드린 K컬처 전 세계가 이제 한국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이게 일시적바람이야. 이제 본격적인 관심을 드는 아직 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이번에 지금 식품주들이 꽤 빠졌죠. 삼양식품이 못 올라가니까 딴 거 못 올라가는 얘기인데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조정 은은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비합리적. 유튜브를 좀 보시면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유튜브를 보면 전 세계가 얼마나 이번에 드라마 뭡니까 드라마는 아니죠. 서진이네 보면 꼬리 곰탕부터 그냥 싹다 걸러 먹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시고 우리 메로나가 1990년대 나왔잖아요. 한번 메로나는 지금도 메로나고 메로나는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한번 맛동사는 영원한 맛동. 입맛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아랍어 불닭볶음면은 계속 불닭볶음면입니다. 삼양식품은 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래 지금 보면 최근에 삼양식품 같은 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찬스로 아마 스마트머니들이 노려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일단 화장품부터 좀 나옵니다. 화장품부터 보면요. 화장품도 실적 나오고 실리콘투 같은 거 실적 나오고 하락을 했지만 실적 발표하고 하락을 했지만 이제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등장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기관 매수가 등장하면서도 그동안 물론 많이 올랐어요. 실리콘투도. 하지만 지금 한 석 달째 숨고로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화장품도 뭐 최근 보면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기관 매수가 다시 등장하며 재해석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같은 주식도 많이 빠졌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단견입니다. 뭐가 본질적으로 실적 부진도 뭐가 제대로 안 될 때 실적 부진이지 1분기에 많이 제품이 나갔어요. 그럼 2분기에는 팔아야죠. 판매되면 또 3분기부터 늘겠죠. 제품성이 여전한데 그래서 요즘 스마트머니들이 좀 등장하네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매수 찬스가 이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를 가릴 수는 없어요. 잠시 해를 가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8월 2일부터 8월 5일 사이의 그 흐름도 그렇듯이 그렇게 차트나 보고 구체적 데이터 없이 입만 떠드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돈 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J, 실리콘드, 토니모리,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등등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은 여전히 초기에 아직도 초기다. 물론 변압기는 잘 모르겠어. 아직 초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고 변압기는 중기까지 접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화장품, 식품은 초기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 외 카페 24라든지 실적이 쭉 나오는데 아직 주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상승이 되면 반도체 소부장을 선도로 해서 실적주에 대한 주가 반응이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더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실적 어닝 시즌은 끝났지만 워낙 우리 상장수가 너무 많아요.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소화를 못했다. 부지런히 소화를 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와 관련된 한 종목도 제가 좀 있으면 리포트를 쓰겠습니다만, 한 종목까지 더 말씀드리면, TCG 프로텍 같은 경우도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후공정 관련주 중에서 깜짝 실적 나온 종목들도, 직원들도 요즘 좀 사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소부장주 중에도 이렇게 실적이, 깜짝 실적이 아주 주가에 덜 반영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는 노력을 한다면은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다시 후가 끝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리포트도 만들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종목 분석 리포트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증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